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아주 친화적으로 평가받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조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 담당 부서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한 조치 응답이 51.2%로 과반에 달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43.2%였으며 모름, 무응답은 5.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 및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무선 전화 80%와 유선 전화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 된 뒤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담당 수사부장 등 지휘 계통을 건너뛴 채 김계현 측근 경찰 수사 관련 의혹, 이른바 청와대 화명 수사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은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 임명된 지휘 라인을 패싱한 채 총장이 직접 지검 부장과 직통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를 기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부하 검사가 공개 반발했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SBS 방송은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진 배경에 대해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SBS 방송 취재를 종합해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13개를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 2개 등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대검찰청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6일까지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반부패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석주 선임연구관은 반부패부가 이전에도 일선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부패 수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이 기소 여부를 두고 18일 장례식장에서 부딪히기에 앞서 법무부 직제 개편안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반부패부가 일선 검찰청 의견까지 취합해 직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재철 부장의 지시는 결국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SBS는 심재철 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심재철 부장은 문자 메시지로만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현직 산후배 검사 간의 의견 충돌을 상가집 추태라 규정하며 공직기강을 언급했습니다. 조국이 무혐의를 주장한 직속 상사에게 지난 주말 한 상가집에서 항의했던 해당 검사는 동료들에게 좌찬 인사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내가 검사냐, 내가 조국 변호인이냐고 항의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20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을 세우겠다며 징계권 발동도 시사했습니다. 양석주 선임연구관은 20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검사들에게 좌찬 인사 발령을 감수할 것이라며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양석주가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 한 심재철이라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양 선임연구관에 대해 징계권을 발동할 경우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검사는 중앙일보에 최근 검사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는 분위기라며 검사장에 올라갈 것으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너무 좋은 자리에 계셔 참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씨가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머물고 있는 법무부는 시시비비를 가려 징벌을 내리는 곳입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조국이 관련 사건 무마를 시도했고 추미애 장관 고발건을 축소시키려 했던 의혹으로 당장 수사선상에 이름이 올라야 하는 작자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우선인데 고작 입장문 내놓은 게 뭐라고요?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이 추태라고요? 이런 시각이야말로 본질을 무시하고 겉가지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좌천시키려는 수작이라는 오해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거죠. 참 끼리끼리 논다고 이제는 논란의 핵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 한 명이라는 이유로 좌천시킬 거리 생겨서 무진장 좋겠습니다. 추미애 씨,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반응만 살펴봐도 양석조 검사님 화이팅! 국민들이 해야 할 말씀을 하셨네요. 정권이 천년 만년 가는 줄 알아보아요라며 대부분 양석조 선임 연구관을 지지하고 추미애 당신을 지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네티즌 지적처럼 권력이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검사냐며 이번 상갓집에서의 검찰 간 충돌은 정치권에서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비리수사 일선에 있던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데 이어 중간 간부급 2차 숙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수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좌파 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인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라며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이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반부패 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로 추미애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놓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것 아닌가.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을 선정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임명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국 무죄 논란과 관련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이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 대법연구관들에게는 조국이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며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문재인의 대학 후배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국이는 2018년 9월 2일 국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 기자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국이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국이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재판에서 조국이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0일 오전 10시께 부정거래 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조국이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의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국이와 정경심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글쎄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라고 하자 조국이는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경심 교수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 부동산, 이자 배당 수입의 약 30%에서 40%가 세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7년 5월 11일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조국이가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경심 교수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방법을 알아봐달라 하고 조국이와 상의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며 이는 조국이와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이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거절당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얼마 뒤에는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청탁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에게 그간 조사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국이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국이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백원우 전 비서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금융위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조국이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했던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연락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여러 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그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전 실장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김경수 지사, 윤건영 전 실장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의혹이 불거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조국이가 애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조국의 공소장을 보니 참여정부 인사들이 똘똘 뭉쳐 유재수 구하기에 나선 꼬라지가 참으로 눈물겹기만 합니다.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이더란 말인가요? 뒤에서 실세 노릇하며 지랄했으면 검찰 조사받을 때도 모든 게 나와 무관한 듯 몰랐다는 식으로 시침이 뚝 잡아떼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눈에는 모두가 한 통속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립학교에 갈 준비들이나 하시죠?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